환영합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자, 오늘 선생님과 5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일단 이 시험을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물론 이 시험 안에 5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는 하지만 평가원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과거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평가원 기출 선지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등급 컷이 44점, 2등급 컷이 40점에 머물고는 있지만 괜찮아 얘들아. 교육청 모의고사였고 아직 5월이잖아. 따뜻한 봄이잖아 얘들아. 전혀 따뜻하지 않아요? 아 그래 물론 알아. 너무 고생했지 얘들아. 1차 지필평가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 바람에, 하필이면 또 어버이날 보는 바람에 효도든 해야 되겠고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되게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일단 너무나 확실한 건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꿀팁을 또 역시 방출해 주도록 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고생한 건 맞으니까 얘들아. 너무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괜찮아. 이제 그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실전, 수능 실전 다가오기 이전까지의 모든 시험들은 너희들의 빈 구석을 찾아주는, 너희들의 약점을 찾아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얘들아. 울면서 공부하지 마. 아 5월 모의고사 망쳤다고 해서 절대로 수능 망치는 거 아니니까. 아 물론 그렇지만 건강한 긴장은 하자. 건강한 스트레스는 좀 받아야 돼 얘들아. 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별거 아니라고 해서 아니야 정신승리하지 마. 그런 식의 정신승리는 하지 말고, 하지만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주는 중요한 시험이었으니까 얘들아 세상이 너희 편이야. 근데 물론 또 그 세상이 또 나만의 편은 또 아니죠. 우리 모두의 편이라서요. 얘들아 그냥 내가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 그래 맞아. 헛구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지. 중요한 건 개념이다.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평가원에서는 세세한 개념의 내용을 정확하게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5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전 단원 고루고루 골고루 문항이 출제됐고 역시나 우리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정의 파트가 담겨져 있는 정의와 윤리, 국가와 윤리 파트인 3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어.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는 3점짜리 문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3단원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오늘 선생님이랑 자 주요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 전체 문항을 해설하지 않고 너무 쉽게 출제했었던 내용들은 빼고 선생님이랑 우리 평가원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주요 문항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그럼 선생님이랑 자 문제 풀 준비됐지? 너희들 열심히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2번 문제부터 가볼게. 제시문을 읽어보자.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고 정답률이 4위를 차지했었던 59%밖에 되지 않았어. 40% 이상의 아이들이나 많이 틀렸던 여전히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분배정의 파트의 노직과 롤스의 문제가 출제됐네. 하나씩 보자. 소유물에서는 정의는 역사적이다. 역사성의 원리를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이지. 자, 그래서 역사적인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권 얘기하면서 역사성의 원리를 제대로 따랐다면 소유 권리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소유 권리론 얘기하는 사람 누구? 노직이네.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은 취득, 교정 혹은 이전, 양도의 원리. 이게 바로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리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을은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성적이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거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거래.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정의의 원칙이 하게 될 거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롤스지.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평등한 자유의 원칙 1원칙과 2-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2-1 차등의 원칙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롤스였다. 자, 그래서 우리 롤스 입장에서 중요한 거 좀 체크하고 가보자. 롤스의 입장에선 자 원초적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 그 개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관심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거든.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와 똑같은 무제배를 쓰고 있으니 오로지 내가 궁금한 건 무제배를 깠을 때 내가 누구일지만 궁금한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야.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야. 하지만 이런 개인들도 정의로운 사회에 구성원이 되면 이제 무제배를 깠어.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최소 수혜자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등의 원칙에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동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상속세 내요, 안 내요? 낼 거라고요. 이 세금을 내서 복지, 제도, 정책을 실현하는데 세금을 마땅히 낼 거란 말이야. 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이런 표현을 쓰잖아. 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인데 이런 구성원들이 지키는 그 원칙이 바로 무슨 원칙이야? 정의의 원칙이야. 이들이 지키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니까 그러므로 이거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의의 원칙은 상호 협동을 위한 원칙이야. 당연한 거죠?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인데 그들이 지키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니까 정의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의 원칙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롤스. 자, 그래서 선지 한번 가볼게. 1번. 자유롭게 노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내가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상황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러므로 제외된다. 틀렸어. 역사성의 원리에 따라 과거를 봤을 때 부정의가 발생됐다면 교정을 해야 돼. 자, 그러므로 틀렸고 2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노직이 그래서 정형적 원리 나는 싫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의 원리는 싫다. 왜냐하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서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거야. 심지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를 위한 세금에도 찬성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난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도울 건데 왜 국가가 나한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야? 그거 강제 노동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반면 롤스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세금을 내는 걸 동의하거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노직의 입장에서 롤스의 이 분배 방식은 정형적 원리인 거야. 노직의 입장에선 뭐뭐에 따른 분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분배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노직은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 직접 분배하고 싶어. 하지만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내가 마이클 조던이야. 겁나 점프력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국가가 껴서 세금 내세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던이 벌어들인 돈을 중간에 누가 껴? 국가가 껴서 국가한테 낸 다음에 국가가 사회적인 약자한테 돌려주는 거지 중간에 국가가 꼈지. 자, 그래서 이걸 노직의 입장에선 롤스의 분배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거 거쳐서 가는 거잖아.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껴서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거 재분배야 라고 얘기하면서 롤스의 분배 방식을 노직이 깝니다. 나는 내가 직접 주고 싶어. 그런데 롤스는 중간에 자꾸 정부가 껴서 재분배를 유발하잖아. 그래서 정형적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 거야. 노직이 롤스를 까는 너무나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맥락이야 얘들아. 보통 롤스를 까고 있는 노직의 선제야. 자, 그래서 실은 이 문장 선생님 지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념의 별에 보면 분배정의 롤스와 노직 파트에 선생님이 심화선지로 쭉 히스토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맥락을 이해시켰으니까 꼭 정답 맞췄다고 신나 넘어가지 말고요. 얘들아 개념으로 돌아가라.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만점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자, 2번 너무나도 맞는 내용이야. 정답은 2번 골라야 되고 3번 자, 롤스의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얘들아 차등의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잖아. 정의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의 원리라고요. 그러므로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여기요. 상호협동의 원칙이니까. 자, 그래서 힙하게 서술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타 지어요. 있지 로 끝나면 돼 얘들아. 자, 그 다음 4번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그렇지 얘들아. 자,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관심이 있어. 틀렸고 5번 갑과 을은 둘 다 얘들아 이 둘의 공통점 절차가 공정하였다면 그 절차를 따른 결과도 아무따 공정 안 공정?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절차적 정의론자라는 거. 그래서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 아니 결과보다 절차 각자가 이야기하는 절차들을 제대로 따랐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공정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둘 다 틀렸네.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랐어야 돼. 넘어가자 얘들아. 자, 우리 4번 문제를 가볼게. 자, 4번 문제는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이는 나와버렸다. 사람의 마음이고. 자,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아, 이거 선생님이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이거 선생님 이상형이 얘들아 맹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맹자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야. 맹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군자, 선비가 걸어야 할, 살아야 할,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사랑이래. 선비는 마땅히 사랑에서 살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자, 그 다음 그 선비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의로운 길이래. 그래서 얘들아 난 너희들이 이런 반쪽을 만났으면 좋겠다. 되게 사랑이 많고 그녀가 가는 모든 길이 의로운 길만 걸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의 반쪽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이상형은 이런 로맨틱한 말하는 맹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다 얘들아. 너희 기억시키려고. 그래서 이 문장만 나와도 맹자인 거 알아야 돼. 기억나 얘들아? 나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야, 너가 키우는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온 동네 다 헤매고 온 마을을 찾아 헤맬 거면서 왜?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본성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곤 왜 안 찾아? 개나 닭은 찾아 돌아다닐 거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은 왜 안 찾아? 빨리 잃어버린 우리의 선한 마음을 찾아라고 선생님이 요 예시까지 들려줬지요. 그냥 그거 제시문 그대로 나왔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자가 방심. 왜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잃어버린, 이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한자라고 했죠. 놓아버릴 방학할 때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방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갑 제시문은 맹자 제시문이 나왔고 억지로 애써서 의를 찾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거다. 억지로 뭐 좀 하지 말래. 그거 인위래. 그리고 인의를 억지로 찾는 거 역시 마이너스래. 인의를 마이너스로 보면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게 인의라고 봤으니까 인간의 도덕인 인의를 까고 자연스러운 본성, 도를 플러스로 보는 도가의 입장이네. 덕에 따라 행동하고. 그렇지 얘들아. 도가에서는 인간의 도덕은 마이너스이지만 자연의 덕, 자연의 도 이런 표현은 끊어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살아가는 진이는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함이 없어 세상 일에 얼매이지 않는다. 얼매이는 건 집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세상 일에도 모든 외적인 사물에도 어떠한 외적인 사물에도 얼매이지 않는 정신적, 절대적, 자유의 경지, 정신적이고 절대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운 경지가 있습니다. 그 경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야? 소요유라고 얘기하는 장자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경지까지 제시문에 언급되어 있네. 그래서 얘들아 갑은 맹자고 을은 도가의 장자로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선지 좀 봐보자. 자, 기억, 사사로운 욕망, 사욕, 사특한 욕심, 악마 같은 욕구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 너무 맞지. 자, 이걸 제거하고 사단을 형성해야 된다. 이거 봐. 너무나 기본으로 돌아가라. 얘들아, 맹자의 입장에서 사단은 선천이야, 후천이야? 선천이잖아. 사단도 선천,
사덕도 선천. 자, 하지만 그 중에 본성을 물어보면 사덕이 본성이었지. 중요한 건 사다는 이미 선천이니까 형성시키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거라고. 틀렸어. 실수하면 안 돼, 얘들아. 자, 니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장자 도가니까 정신적 자유의 경지. 그럼 이게 바로 제시문에도 언급되고 있는 소요 유의 경지 얘기하는 거야. 맞는 거고. 디귿. 갑과 을은 둘 다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둘 다 인, 의의 덕을 함양해야 된다. 우선 유불도, 여기에 없는 불교도 도를 실현합시다. 이런 말은 유불도의 공통이야. 셋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인, 의의 덕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이건 인, 의, 예지와 같은 인간적인 도덕을 뜻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덕을 함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오로지 유학만 가능한 거야. 왜? 도가의 입장에선 이걸 깠으니까. 자, 그래서 유학만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자, 갑과 을은 둘 다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그럼 이거 선생님이 이미 정리해준 유불도의 공통점이지. 순자 빼고 얘들아, 자, 우리 맹자건 장자건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되는 건 둘의 공통점. 왜냐하면 둘 다 타고난 본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거든. 맹자는 성선설로 긍정적으로 봤고 장자는 우리 자연에 도가 들어가 있으니 너무나 플러스지. 자, 그래서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들의 공통점. 정답은 니은 리을 체크한 4번 골라야 돼.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자. 자, 5번 문제도 3점짜리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시민불복종의 문제야. 법과 제도가 얼만큼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할 거야. 즉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시부를 할 거야. 만약 1원칙과 2-2 원칙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정의한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어겨야 돼. 하지만 약간 위배되고 있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약하게 위배되는 법이라면 일단 지켜야 돼. 왜냐하면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부정의한 법은 따를 거야? 약하게 위배된 일부 부정의한 법. 그 법은 따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원칙과 롤스가 이야기하는 1원칙과 혹은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생님은 2-2 원칙이라고 설명했어. 자, 그래서 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2-2 원칙에 대해 약한 위배가 있는 약하게 위배하는 그런 일부 부정의한 법은 일단 따르고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부 부정의한 법은 시부를 해야 돼. 시민불복종 줄여서 시불이라고 할게요. 시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와 너의 기본적인 자유가 부정되는 것 자체를 묵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롤스의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건 1원칙이지. 자, 얘들아, 1원칙을 약하게 위배됐을 때만 우리가 따르는 거지 1원칙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는 아예 1원칙을 부정하는 건 심각하게 위배하는 거야. 그건 시부를 해야지. 이걸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위배해 1원칙 자체를 부정해버려? 그땐 시부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롤스의 제시문이야. 갑은 롤스. 자, 그 다음 을은 공리주의에 따라서 시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싱어.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훌륭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시불도 공리주의자인 싱어의 입장에선 수단입니다. 공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 그래서 심지어 얘들아, 우리 싱어 교수님은 환경과 윤리, 자연과 윤리 단원에서 동물중심주의로 나오잖아.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쓴 동물중심주의로 나와서 동물의 이익관심을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하라고도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을 얘기할 때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공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시불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물의 공리,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동물도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동물의 공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동물중심주의자 싱어의 제시문이 시불과 환경과 윤리가 접목이 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을은 싱어 제시문이네. 자, 그러면 가보자.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 자, 기억. 기본적 자유. 롤스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1원칙. 자, 1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일부 부정의한 법은 불복하고 일부 부정의한 법은 지켜야 되거든. 자, 그래서 모든 법이 아니었다. 심각한 부정의가 심각한 정도에 따라 나눌 거야. 자, 그래서 틀렸고 니은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얘들아 우리 평가원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이게 바로 롤스가 이야기하는 간접적인 씨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직접적인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법은 따로 있어. 그런데 그 법을 어겨버리면 너무나도 체제가 박살나거나 너무나도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돼. 그럼 A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A법을 개혁시키기 위한 다른 정의로운 B의 법을 어겨서 예를 들어 불법 시위하면서 A의 법을 개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기고 있는 건 시위법을 어긴 거지 시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 A라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불법 시위를 통해서 시위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시위법은 실은 정당한 법이었거든. 자, 그래서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간접적 시불을 허용하는 롤스한테는 씨불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동물의 이익관심을 옹호하고 있는 씨불도 정당화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이익관심이라고 해봤자 속지마. 이거 그냥 인터레스트야. 환경과 윤리에서 선생님이랑 너무 쉽게 배울 거야. 인터레스트. 인간과 동물이 이익관심, 관심을 느낄 수 있으니 그들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줘야 돼. 자, 그러므로 이것도 너무나 맞고. 자, 그 다음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씨불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고 씨불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씨불의 목적은 자 씨불이라고 하는 건 민주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거거든.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거야. 왜요? 부정의한 법을 정의로운 법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씨불 자체가 다수를 위협하고 있으면 안 돼.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X 이런 말 하지 않아. 정답은 그래서 니은디귿 체크한 3번 고르면 돼. 자, 넘어가자. 자, 우리 10번 문제 가보자. 가불병 사상가들에 대한 입장,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자, 그림 우리 비판 삼각형으로 출제가 됐네. 자, 비판 삼각형으로 문제 풀어보자. 자, 그러면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회계약자니까요. 계약 위반자인 살인자는 조국의 반역자이자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을 시키겠다. 사형제도 존치를 이야기하면서 추방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이 사람 공공의 적으로 간주 루소. 자, 그래서 맨 앞 사람은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루소가 될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교정책 정리할 때 꿀팁을 알려줘야 되겠다. 선생님의 수업을 안 듣고 온 친구들을 위하여서 4명의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등장할 거고요. 자, 가운데 중간을 끊을 거야. 이렇게 두 사람을 기준으로 앞 사람이 사형제도 존치론자, 뒷 사람이 사형제도 폐지론자. 그런데 벤담은 공리주의자라서 조건부를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존치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 걸 강조하는 벤담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끊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실은 베카리아거든. 왜요?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이 있고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점도 있어. 자, 얘들아, 칸트는 인격성 실현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네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너의 인격성은 떨어진 거야. 그러므로 인간의 인격성을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벌을 받아야 돼. 인격성 실현 얘기하는 칸트, 조금 귀하고 좀 독보적인 사람이고, 이 나머지 셋 중에 가운데 낑겨있는 베카리아와 루소의 공통점은 사회 계약서를 정당한 형벌의 근거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베카리아와 벤담은 둘의 공통점, 공리주의를 형벌의 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칸트는 팩트로서 그래 맞아. 원래 사회가 없었는데 원래 사람들이 동의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서 사회가 발생한 거야. 팩트로서 사회 계약서를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형벌의 정당한 목적, 사회가 동의했으니까 우리가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정당한 목적, 근거로 사회계약서를 얘기하진 않아. 그냥 팩트로만 서술할 거야. 자, 그래서 큰 그림 이렇게 잡고 가보자. 자, 갑은 루소인데 자, 이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없앨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라고 얘기해. 사형 얘기할 수 있고요. 존치론자니까. 이거 말고도 추방을 얘기하기도 해. 우리 평가원에서
자, 살인자에게 추방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루소거든. 자, 그래서 갑은 루소고요.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형이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래. 사형이 주는 인상은 대단히 강도는 세지만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 충분하다. 강도보단 지속성, 종신노역형 얘기하고 있는 을은 베카리아가 될 거야. 이 옆에 있는 사람, 위 뒷장에서 우리 그림으로 바꾸면 베카리아가 두 번째 사람이야. 자, 그 다음 병은 얘들아 형벌은 오직 보복법, 동해, 보복법 예비하면서 자,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1대1의 동등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얘기하는 사람 누구? 칸트. 그래서 병은 칸트. 실패다. 자,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쓸게. 자, 갑이 루소고요. 을이 베카리아고 선생님 한참 밑에 썼구나. 자, 그다음 뒤에 칸트. 이렇게 써주면 세 사람의 입장이 될 거고 비판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우리 서술어 무조건 간과하다 무시하다 부정으로 나올 거야. 부정형으로 나오고 이 비판 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술어 떼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앞 사람만 얘기하면 정답이야.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정답이야. 자, 그럼 가볼게. 자, A. 자, A는 얘들아 루소가 베카리아를 까야 돼. 그러므로 앞 사람 누구? 루소만 얘기하면 정답이야. 루소만 얘기하자. 루소만.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큰 범죄입니다. 얘들아, 이 문장은 너무나 사회계약자들이라면 너무나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야. 사회계약설자들에겐 사회의 존립이 가장 중요하거든, 얘들아. 자, 그러므로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점, 사회계약설 둘의 공통점이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B와 E. 자, B와 E는 양쪽 둘이 루소를 까야 돼. 그러므로 앞사람이 베카리아와 칸트가 됩니다. 앞사람인 베카리아와 칸트가 루소한테 말하자. 살인자가 앞사람들만 말해야 돼.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언제나 항상 사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너무나 누가 알아? 루소가 너무 알아. 네, 알아요. 저도요. 추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거 너무나 루소가 알아. 자, 루소가 아니까 당연히 정답은 될 수가 없지. 이렇게 그냥 쉽게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면 자,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을 얘기하니까 베카리아가 이런 문장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루소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됨. 자, 그 다음 칸트 입장에서는 칸트는 살인을 저지른 자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 내일 시민사회가 해체가 된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옥에 남아있는 사형수를 사형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칸트는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도 안 되지. 그러거나 말거나 루소가 너무나 아니까 어쨌든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리로 따져봐도 다 안 된다. 자,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 C.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오로지 칸트만 얘기하자. 칸트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얘들아, 칸트는요. 응보주의에 따라서 처벌 자체가 목적이야. 다시 한번. 칸트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나의 인격성이 떨어졌거든. 인간의 인격성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인격성 빨리 다시 실현시키려면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벌을 안 받는 건 칸트의 입장에선 개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칸트가 이런 말을 안 함. 틀렸고요. D. 자,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얘들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형 말하는 거지요.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계약을 할 때 나의 생명 박탈 권한을 국가에게 넘긴 적이 없다. 양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베카리아. 하지만 칸트는 팩트로서 아닌데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사회계약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팩트로서 너무나 인정 안 인정? 인정은 합니다. 정당한 형벌의 목적 이런 걸로 얘기하진 않지만 팩트로서 사회계약설 안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긴 있지 라고 인정한다고. 얘들아, 4번 선지는요.
이것도 평가원 기출입니다. 너무나 칸트가 얘기할 수 있었던,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포함될 수 있고 베카리아는 없고. 자, 그래서 얘들아 4번 선지는 너무나 평가원을 잘 반영한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 5번. F는 오로지 앞사람 루소가 칸트한테, 루소만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루소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의 개념의 별 수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개념의 별 수업은 심화 내용까지 다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얘들아 칸트의 입장에서도 칸트가 말하길 만약 살인자가 사형을 집행받았어. 그럼 사형을 받으면 일단 사형이라는 게 선고가 되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인격성은 실현되는 거고, 그리고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 시민사회의 구성원 이야 아니야? 아니야. 주민번호 남아 안 남아? 말소야. 없어. 사형 당하면 없는 거야. 그래서 시민적인 인격성은 상실되는 거. 팩트로서. 당연히 이건 사실이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걸 너무나 간과하지 않아. 이건 칸트와 루소의 공통이야.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어. 정답은 4번 체크해야 돼, 얘들아. 너무 잘했다. 너무 좋은 문제였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가보자.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볼게. 이상적인 담화의 성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강제가 없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담론장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할 거래. 얘들아, 심의민주주의 얘기하고 있는 공론장 얘기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특징이지.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통해 담론 참여자는 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인 견해를, 너무나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한번.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거야. 그럼 뭐가 먼저야?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상적인 담화 상황, 이게 공론장이거든. 담론장이거든. 공론장에 들어와도 돼, 안 돼? 너무 돼.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공론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이상적으로 합의를 해본 다음에 내가 쓰레기 같은 얘기를 했구나 라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야. 혹은 나의 의견이 너무나도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공론장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합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는 거야. 이거 너무나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맥락이거든.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너의 의견을 이해 가능한 말로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해야 돼. 상호간에 이해를 추구해야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려고 거기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공동의 신념으로 상호의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지막 문장 줄칠게. 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는 절대적 참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참은 아니야. 왜? 그 의견이 실제 생활의 정책으로 결정이 됐을 때 너무나도 부작용이 너무 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공론장의 주제로 붙여서 재논의 가능하게 안 가능하게? 겁나 가능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의논할 수 있거든. 절대적 참이 아니라 더 나은 주장의 근거에 따라 도달한 잠정적인 합의일 뿐이야. 이거 잠정적이야. 언제든지 재논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말 그대로 담화 상황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하버마스 공론장 1번. 이성적인 논의 능력이 없으면 미안한데 담론장에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가 없지. 왜요? 얘들아, 하버마스의 입장에선 이 공론장에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되거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성에 부합한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가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게 공론장이라 이성적인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담론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틀렸고요. 2번. 담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 너무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평가원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이거든. 비판적 태도, 비판적 자세는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겁나 플러스입니다. 얘들아 비판적인 자세는 너무나 좋은 거야. 무비판적으로 아무것도 검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반성 성찰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이너스인 거고, 비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진위도 한번 판별해보고 논리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너무나 플러스입니다. 알겠지요? 너희들의 의견을 넣어서 비판! 기분 나빠. 비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얘들아. 이거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함정으로 넣는 거란 말이야. 비판은 좋은 태도. 상대적으로 어떤 태도가 나쁜 태도냐면 자의적인 태도, 자의적인 해석, 이런 게 나쁜 태도야. 자의적이 뭔데요? 지 멋대로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생각해버리는 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얘들아. 자의적인 태도가 마이너스, 비판적 태도는 플러스. 잊지 마. 자, 그 다음 3번.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현실 생활에 이게 적용이 됐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면 야,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얘기해도 너무나 됩니다. 재논의 가능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제 질문에서 힌트 준 거야. 잠정적인 합의다. 이거 봐, 힌트 준 거야. 정답 3번. 4번. 담론 참여자의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얘들아 어디가 틀렸냐면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담론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거든. 그러니까 겁나 이상적인 공론장인 거야. 만장일치야. 근데 또 여기서 또 함정 빠지지 말아요. 전 국민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 이 공론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를 얘기해.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배제될 때 야, 너의 생각 말하지 마. 네? 얘들아 너의 생각 얘기 안 할 거면 거기에 왜 왔어? 지금 의사결정 결정하려고 온 건데 왜 와 있는 거야? 너의 생각을 말하러 온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견해, 나의 주관적인 이익, 나의 주관적인 입장을 다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배제될 때 틀렸습니다. 가지고 와도 돼. 여기도 나와 있잖아.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와서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통해 극복을 하는 거야. 일단 가지고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체크했으면 너무 잘했고요. 자, 우리 14번 문제 가보자. 아이고야, 정답률이 33%. 최고 오답률 1위를 찍은 문제가 14번 문제였어. 얘들아 이거는 좀 어렵다기보단 조금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 내용이 생소하다기보다 조금 우리 과거 기출로 표현이 되진 않았었던 그런 선지가 있기는 했어. 그러니까 매력적인 문제인 거야. 가져가야 돼, 얘들아. 자, 가볼게. 자, 갑.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음악이 즐거운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 음악의 즐거움 인정. 음악의 쾌락적 가치 알긴 알아. 그런데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군요.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나누려면 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악기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손해. 이 음악에 빠져서 생산적인 노동에 힘쓰지 않는 것도 너무나 손해. 그러니까 교, 상, 리의 측면에서 음악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묵자네. 묵자의 비악사상. 음악하지 마세요. 다만 근데 묵자도 음악의 즐거움은 인정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말 했었잖아. 얘들아 묵자도 예를 들어 BPM 150, 160 막 이런 음악 틀어놓으면 둠칫 겁나 어깨가 들썩들썩 할 거라고. 그러니까 묵자도 즐거움은 알아. 근데 그게 이익이 크대 손해가 크대? 손해가 훨씬 더 크대. 그러니까 음악하지 마. 김씨 지금 음악에 빠져서 논밭 갈러 안 나옵디다. 빨리 생산적인 노동하러 와. 그래야 이익을 나눌 수 있으니까. 묵자야. 자, 그 다음 을. 예의는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해 주는 건 맞는데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얘들아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고대 사상가이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거, 예의라고 하는 건 실은 직분마다 보여야 되는 예의의 모습이 다르거든. 임금의 예의,
아버지로서의 예의, 아들로서의 예의, 신하로서의 예의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계급을 다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음악이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조화시킬 수 있대. 그래서 악사상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유학의 입장인데,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끝났네 얘들아. 성정을 변화시킨다는 건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럼 누구야? 순자네. 본성을 변하는 순자의 시그니처이니까. 하지만 유학자로서 예와 음악을 같이 하는 예악사상을 말하지. 그래서 옛 임금들은 백성을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 화목하게 하였다. 도덕주의, 순자, 예악사상, 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기억, 적절한 거 골라볼게.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 이로움, 얘들아, 이게 이익이야.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보아서 음악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가 크군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묵자 너무나 맞고, 니은, 을은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한다. 얘들아, 백성을 교화시키는 거 당연히 맞긴 맞는데 예의가 아닌 음악이 아니라 예와 음악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예악사상 틀렸고, 디귿, 갑과 을은 둘 다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지요. 얘들아, 묵자도 음악의 즐거움 둠치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래서 얘들아, 이건 둘의 공통점 너무 맞고. 자, 얘들아, 우리 리을 선지는 별표 2개 달고 조금 너희 놓칠 수 있어서 new라고 강조해 줄게. 얘들아, 놓치면 안 돼. 올해 5월 모의고사에서 가져가야 되는 선지 중에 하나야. 까먹지 마. 자,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묵자의 입장에선 손해가 너무 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묵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맞는 내용이고, 순자의 입장에서도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예술과 윤리 단원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우리 유학자들은 모든 음악이 다 좋은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 음악들 중에서도 나쁜 음악이 있대. 이거는 과거 기출 제시문에 보면 나와 있는 표현이야. 음악들 중에서도 간사한 음악 중에서도 나쁜 음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사한 음악을 하면 안 돼. 좋은 음악 해야 돼. 자, 그래서 나쁜 음악, 간사한 음악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봐. 자, 그래서 이건 이 둘의 공통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체크한 4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가져가면 돼.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15번 문제로 가보자. 자, 최고 정답률 2위를 냈던 문제네. 정답률이 44%밖에 안 됐네. 가보자. 어떤 개체가 이것도 실은 괜찮아, 틀렸어, 괜찮아.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선지가 나온 게 이 문제거든. 자,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기지미정복. 얘들아, 기억나니? 기지미정복, 복지. 누구야 이 사람? 레건이야. 삶의 주체에 얘기하는 레건. 갑은 레건이고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꼭 옆에 가로에다가 이들이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존재들을 가로 옆에 써줘. 이들이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존재들을 써줘 라고 선생님 얘기합니다. 왜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을, 모든 유기체라고 해봤자, 이것도 선생님이 꿀팁으로 다 알려줬지. 모든 유기체라고 해봤자 인동식이야. 인동식은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마지막 목적론적 센터 오버 라이프, 삶의 중심 나오면 누구야? 테일러. 가로 열고 인동식. 자, 그 다음 병,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대지, 윤리, 대지, 피라미드 얘기하는 사람 누구? 레오폴드. 가로 열고 인동식, 무. 생태중심주의자, 전일론자, 레오폴드. 좋아. 자, 그럼 가보자. 얘들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왔어. 갑이 레건이고 을이 테일러고 병이 레오폴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이 보자. 자, 기억. A는 오로지 레건만 얘기해야 정답이야, 얘들아. 이걸 레건만 확인하면 안 돼. 양쪽 둘 중에 누구라도 동의하면 오답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A는 레건만 말해야 되는데, 자,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자, 그럼 간다. 도덕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누구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구만? 인간만. 인간만 도덕적 행위 능력의 주체이지요. 자, 그런데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면 인간 이외의 존재고요. 모든 개체라고 했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동, 식, 무가 다 들어가야 돼. 동물, 식물, 무생물, 도덕적으로 무능한 모든 개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식, 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얘들아, 자, 모든 개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레거는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레거는 오로지 동물까지만 껴줄 거야.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를 여기에 껴주지 않았거든. 식물은 없잖아. 레거는 이런 말 안 하니까 틀리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개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건 레오폴드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 인동식 무까지 다 껴줬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레건 이런 말 안 하면 틀렸고요. 자, 니은 B 레오폴드만 얘기해야 돼. 자, 우선 생태계의 안정성을 회복을 위한 얘들아 레오폴드 키워드 있지요. 안아줄게. 이리 온. 안정성, 아름다움, 온전성. 얘들아 기억나? 자, 그래서 이 안정성,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레오폴드가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식물은 벌목해도 되고 동물은 사냥해도 된다. 그래서 사냥은 맛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얘들아 레오폴드였잖아. 그래서 레오폴드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너무나 맞아.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너무나 맞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테일러의 입장에서 얘들아 우리 니은 때문에 헷갈렸지.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중요한 건 일단 레오폴드는 맞는데 테일러의 입장에서 기억나니? 자연 존중에 대한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의무 중에서 복원, 보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즉 인간이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생명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다시 생태계의 안정, 복원을 시키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기억나는데 어떤 예시 들었냐면 내가 깻잎을 다 뜯어 먹었어.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깻잎을 다 뜯어 먹었다면 최대한 그걸 다시 복원해줘라 라고 얘기하거든 얘들아. 복원, 보상의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테일러가 이야기한 복원과 보상의 의무에 따라 다시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복원을 해준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테일러도 동의하는 선지로 얘들아 요 선지는 실은 평가원이나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 이번 5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니까 그냥 새로운 거구나. 보상 복원의 의무를 이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동안의 모든 기출은 이거 레오폴드랑 연결해서 많이 나왔던 선지거든. 자, 그래서 테일러도 이거 보상 복원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니은 선지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넣어줘야 돼 얘들아.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동의하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너무 잘했다. 자, 그래서 B는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리고요. 디귿 C는 얘들아 레건과 테일러만 말해야 돼. 생태계 그 자체에다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넣어주는 건 누구야? 레오폴드 전일론자이면서 생태계 전체에다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삼아주는 건 레오폴드. 그러니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으니 얘들아 지금 C에 걸려있지? 레오폴드 빼고 나머지 둘은 얘기할 수 있지. 다시 한번 레오폴드만 의무의 대상으로 넣어줄 거야. 생태계 그 자체를. 하지만 나머지는 될 수 없지. 자, 그러니까 OO, X. 자, 디귿은 너무 맞고 리을, D. 셋의 공통점이어야 돼. 인간이 얘들아 리을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빈출 함정이지요. 정말 많이 나왔던 평가원의 함정입니다. 자,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 허용될 수 있다. 너무 있지 얘들아. 레건의 입장에선 동물중심주의니까 당연히 대지, 식물, 무생물, 인간을 위해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 너무나 레건 맞고. 자, 그 다음 테일러의 입장 여기다 쓸까요? 레건 너무 맞고. 테일러의 입장에선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문화재를 건립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대지를 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너무나 인정하고요. 얘들아 레오폴드도 대지 윤리에 따라 대지 피라미드 정확하게는 대지 피라미드에 따라 아래 것들을 위에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도 돼. 대지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 따르면 아래 것들은 위에 것들을 위한 자원이 되거든. 자, 그래서 너무나 맞지.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 맞지. 셋의 공통점 리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들아 3번을 찾았어야 돼. 3번이 정답. 넘어가자. 16번 문제로 가보자. 16번 문제도 얘들아 최고 오답률 5이네요. 60%의 아이들만 맞췄네. 가보자.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으로 가입시키는 게 원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체제 개선이 너무나 중요한
롤스, 나 롤스의 아버지 직업은 인권 변호사, 엄마의 직업은 인권 운동가. 나 롤스는 어려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 인권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을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보장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키는 게 목적. 그래서 롤스, 정의로운 사회랑 다 논리가 연결되는 롤스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원조의 목적을 삼는 사람,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롤스. 반면 을은,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녀요. 의무이긴 의무인데 왜 도와야 되냐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 쾌락이 커, 고통이 커. 고통이 너무 커.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이 너무나 중요한 공리주의의 원리에서 원조를 이야기하는 사람, 싱어.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이익과 손해를 겁나 따질 거야. 고통과 쾌락을 겁나 계산할 거기 때문에 큰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너가 10,000원, 20,000원 기부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돼. 마땅히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거야. 원조의 목적 자체를 쾌락 증진, 이익 증진, 복지 증진, 고통 감소 다 같은 맥락이지. 싱어 공리주의의 입장이야. 자, 그럼 기억.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간의 롤스인데 롤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롤스에게 가장 중요한 정의의 원칙 제1원칙의 내용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되거든. 자, 그래서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 얘들아, 국가들 간의 부의 재분배를 한다고 해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돼. 여전히 체제 자체가 엉망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걸로 얘기하지 않아. 롤스, 얘들아. 물론 싱어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이런 말 절대 아니거든. 인권 보장. 롤스는 선생님 심지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 이해시키냐면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롤스는 인권에 미치신 분이야. 싱어는 반면 공리를 높이는데 미치신 분이야. 공리에 미친 자, 인권에 미친 자. 이렇게 기억해줘.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제도, 체제를 보장해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돼. 틀렸고요. 자, 니은.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렇지. 공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먼저 도울 거거든. 공리에 미치신 분 너무나 맞고요. 디귿. 풍요로운 국가에 국가가 풍요로운데 절대 빈곤이야. 또 개인은 또 겁나 가난해요. 그렇다면 싱어의 입장에서 당연히 원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없어? 너무 있지. 왜? 가난한 자, 절대 빈곤층을 원조했을 때 이들의 쾌락이 늘어요, 줄어요? 늘 거니까. 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측면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싱어였다. 너무나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너무나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네요. 얘들아 이것도 별표 달까? 얘들아 아예 롤스는 원조의 차단 지점, 원조의 중단 지점을 아예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롤스. 롤스에게 원조의 차단 지점은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이 되는 그 순간 올바른 정치체제가 갖춰진 그 순간 원조 중단해버립니다. 아무리 그 안에 상대 빈곤이 있어도 중단해버리는 사람이고 싱어의 입장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그 원조를 했을 때 오히려 공리가 더 떨어질 때, 더 이상의 공리를 높일 수 없을 때, 공리가 오히려 내가 돕는 게 공리를 높일 수가 없다면 그땐 멈출 거야. 또 다른 곳을 돕겠지. 차라리 공리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돕겠지. 그러므로 근거가 둘 다 있는 거 너무나 맞아. 정답은 5번 체크했으면 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 가보자. 자, 정답률 47%. 3위 문제네요. 가보자. 사회계약설 문제네. 자연상태에서의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계율입니다. 자, 얘들아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은 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야.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상태가 됐으면 자연법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야. 여전히 남아있어. 자, 이성은 가혹한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끝났네. 자연상태가 지금 가혹하대. 왜요? 만만, 투거든. 만인데 만인에 의한 전쟁 상태거든. 자, 그래서 갑은 홉스. 만인 대 만인이 상혼을 체결해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주권자, 절대군주라고 얘기하는 홉스. 자, 그 다음 을.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누구도 타인의 재산에 미치신 분. 재산이 너무나 소중해서 사회계약의 주 목적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논문도 실제로 너무나 많이 썼던 자. 누구? 로크. 로크는 우리 간접민주주의의 아버지입니다. 간접민주. 쟤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생명자유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거든.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이 다 있기는 있지만 다 사적인 집행권이고 사적인 처벌권이고 마동석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이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로크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순서도 문제네. 얘들아, 순서도 문제는 조심해. 자, 갑은 홉스. 로크, A는 O, X가 나와야 돼. 둘 다 봐야 되고요. B는 홉스만 봐. C는 로크만 보시면 됩니다. 가보자. 기억.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아직 평가원에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얘들아 이거 역시 별표 달고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만만투야. 얘들아 홉스의 입장에선 우리가 두 발 뻗고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잠도 자요 못 자요? 못 자지. 왜 못 자는 줄 알아? 모두가 각자 만인들이 모든 만물에 대한 권리를 죄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내가 눈 깜빡 붙이는 사이에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사냥한 거 죄다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 버려. 모든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선 이렇기 때문에 만만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인데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죄다 모두가 만물에 대한 심지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 겁나 전쟁 상태지 얘들아.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가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쟁 상태, 투쟁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홉스의 논리입니다. 너무 맞고 로크는 이런 말 하지 않고 만물에 대한 권리라니 아니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 재산권, 소유권 정도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만물에 대한 권리는 홉스만 O, X 요 논리를 잘 이해해줘. 그렇기 때문에 만만투의 상태에 놓였구나. 홉스의 논리입니다. 맥락으로 이해해. 자, 그래서 A 너무나 맞는 선지고요. 니은 통치자의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건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죄다 먹을 거래.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게 부합하는 게 절대 군주제지. 그래서 통치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절대 군주제와 관련된 선지니까 너무나 홉스는 맞고 로크는 이런 말 안 하지요 얘들아. 간접민주주의에서 통치자는 대표의 역할인 거고 국가 권력을 독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로크는 권력을 분할시키는 간접민주주의니까 얘들아 니은 선지도 홉스만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 디귿 자연 상태에서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자 홉스만 보면 돼.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는 만만 투쟁 상태인데 이걸 보고 야 저거 부정의하다. 와 진짜 부도덕하다. 어떻게 나를 털어갈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얘들아. 왜요? 부정의, 정의, 도덕, 부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만투의 전쟁 상태에선 아예 없거든. 아예 없어. 그래서 만만투야. 그러니까 빨리 국가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이런 개념,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정의 말하는 거잖아.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선지야 얘들아. 디귿 틀렸고. 리을. 자, C는요 오로지 로크만.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아니야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 집행권이 자연 상태에서는 사적 집행권이었지. 사적인 모두가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적인 집행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 상태로 넘어가서 이 집행의 권한이 사적 집행권이 아니라 공적 집행권으로 집행권을 누구에게 양도했어? 국가에게 양도한 거지. 공적인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을 국가가 해줄 거야. 그래서 사회 상태가 됐다고 해서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체크한 1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9번 문제. 우리 평화와 윤리 문제가 출제됐네. 갑,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이지. 그리고 문화적 폭력, 이것도 역시 간접적 폭력이지.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 물리적 폭력 모두 다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갈퉁. 여기다 쓸게. 자, 갈퉁.
그래서 오직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실현 가능합니다. 평화의 아버지 갈퉁을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제약을 말했지요. 확정조항 3개와 6개 예비조항을 얘기하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래. 그래서 평화연맹, 공화정치체제 1항 확정조항 2항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보자. 자, 1번. 자, 갈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과 과정,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아버지 틀렸고요. 2번. 문화적 폭력은 갈퉁이거든.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유명한 갈등의 문장이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폭력을 죄다 예방해야 된다. 문화적 폭력 속에 노출된 백인 꼬마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구조적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직접적 폭력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니 미리미리 예방하자. 예방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갈등 틀렸고요. 3번 타국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위한 폭력적 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얘들아 타국에 폭력으로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정, 불간섭이야. 예비조항 마지막이랑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내용이지요. 얘들아 칸트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은 맛보기의 강의를 다 본 아이들은 9개의 조항이 머릿속에 다 있을 거야. 기억나지? 선생님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치사 겨졌어. 기억나지 얘들아? 진상 만났고 전적이 화려했고 어떤 전적이야? 상품권 가지고 푹 리를 취했었던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줬었잖아. 이걸 지금 영상으로만 보는 친구들은 무슨 말이에요 하겠지만 선생님이랑 이미 개념의 별 맛보기 강의 들었던 아이들은 죄다 이해할 거야. 확정조항 3개, 예비조항 6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폭력이 다른 나라 무엇으로 간섭하지 말아라? 폭력으로 간섭 좀 하지 마. 왜냐하면 내정 불간섭이니까. 그쵸? 요거 떠올리면 이거 당연히 틀렸지. 틀렸고요. 4번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의 합병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것도 평가원 기출 표현이야. 마이너스. 국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의 합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의 합. 세계 공화국 난리 났다.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얘들아. 각각 공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의 합인 거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네. 정답은 5번입니다. 심지어 정답 5번 선지도 평가원 정답 선지였네, 얘들아. 평가원 기출 나왔었던 선지야. 자, 각각을 둘 다 공통점. 모든 전쟁이 영구적으로 끝나는 게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해, 안 필요해? 겁나 필요하지 얘들아. 둘 다 당연히 팩트로서 진정한 말 그대로 리얼 피스의 상황에 도달하려면 모든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당연히 맞지. 필수적인 건 맞지.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 영구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과정 중에 발생하는 침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칸트가 예외적으로 방어 전쟁을 허용하는 거지. 하지만 칸트도 진정한 영구 평화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전쟁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리얼 피스의 상태인데 얘들아. 자, 그러므로 이건 이 둘의 공통점. 너무나 과거에서 출제 됐었던 내용이더라. 정답은 그래서 5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던. 그래서 우리 주요 문항을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 풀어보았다. 자, 어때? 자, 얘들아 주요 문항이고 막 정답률이 굉장히 낮지만 실은 선생님이랑 개념의 별에서 다 배웠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 내가 이걸 틀리다니. 아, 사단은 선천인데. 아, 형성을 내가 이거 못 보다니. 아, 눈물이 난다요. 물론 되게 슬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과거의 나를 매우 치고 싶겠지. 하지만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알겠지? 아, 선생님 되게 무한도전 옛날 되게 좋아했거든. 선생님. 그래서 박명수 너무 사랑하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 좀 힘 좀 내보라고 짤을 준비해봤어요. 얘들아 잘 봐. 똑똑히 보여줘. 얘들아 우리 지금 꽃피는 봄이고요. 5월입니다. 이걸로 우리 대학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서 너희들 나중에 수능 때 진짜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주면 돼. 어차피 그때 너희들의 포텐은 다 터질 거니까. 정말 그럴 거야. 우리 윤리는 맥락을 이해하면 그냥 외우지 말고 맥락을 이해하면 가지고 놀게 나오거든 얘들아. 우리 수능에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의 기출과 우리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과거의 기출과 연계교재에서 우리 이미 예고편을 때려줄 거야. 올해 6평과 올해 9평에서 미리 예고편을 때려줄 거라서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다 완벽하게 잡아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평가원 분석의 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8개년치 모든 평가원의 모든 주제들을 단 5장으로, 정확하게는 4장 반, 9쪽, 9쪽으로 압축한 얘들아 그 커리를 곧 열 거야. 다 만들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그 내용 죄다 다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평가원 문제 다 풀 수 있는 그런 커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잘 봐. 똑똑히 봐. 보여줘. 너희들의 진짜 실력을 우리 수능 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완벽하게 내 것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문항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간 가져보았어.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자, 그러면 다음 해설 강의에서도 만나보도록 할게. 안녕.